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경미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훈. 하지만 그의 독특한 머리 스타일과 배경을 조롱하는 나경희 판사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그녀의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낸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방역을 개시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밝힌다. 바로 자신이 판사의 비리 증거를 손에 쥔 인권 변호사라는 사실을. 7분 후 판사는 수갑을 차고 그녀의 경력은 잿더미가 된다. 그의 저항은 변화의 불씨를 지핀다. 한 남자의 용기가 편견을 무너뜨리는 숨막히는 저항과 정의의 이야기 속으로. 그러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푹푹 찌는 8월의 아침, 서해시 지방법원 법정 안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목재 패널 벽은 과부하 걸린 에어컨에 희미한 소음과 낡은 리놀륨 바닥 위를 스치는 발소리를 흡수했다. 박지훈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옆으로 편안하게 내려뜨렸고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음에도 네이비색 블레이저는 깔끔했다. 그는 42세였고 그의 모습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창백한 얼굴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짧게 따 뒤로 묶은 레게 머리. 그가 로스쿨 시절부터 고수해온 스타일, 조용한 저항의 표시였다. 오늘 그는 경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해시 시립도서관 폐쇄, 반대 시위 중 소란 행위 몇 달 동안 그가 앞장서서 싸워온 명분이었다. 하지만 공기는 잘못 흘러가고 있었다. 날카로운 시선, 낮은 속삭임. 그가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지는 짙은 편견. 반대편에는 조상욱 검사가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었다. 30대 중반 마른 체형에 구겨진 회색 정장을 입고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경찰 보고서와 증인, 진술서 등 서류를 뒤적이며 자신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다. 박지훈이 소리치고 밀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내용이었다. 지훈 옆에는 국선 변호인 신유나 29세가 서 있었다. 긴장한 듯 금발 머리를 꽉 묶고 손에 쥔 노트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지난주에 배정되었다. 과로에 지치고 경험이 부족한 그녀는 사과하듯 중얼거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훈 씨.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경희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마른 체구, 짧게 자른 흰머리 굳게, 담은 얇은 입술. 63세의 그녀는 20년 동안 서해시 지방법원을 지배해왔다. 지역의 기득권층 부유하고 연줄 있는 토박이들에게 유리한 빠른 판결로 유명했다. 그녀의 파란 눈이 지훈에게 고정되었고 그녀가 법봉을 날카롭고 참을성 없이 내리치자 눈이 가늘어졌다. 국가대 박지훈 소란 행위, 조 검사 진행하세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대부분 빛바랜 청바지와 폴로 셔츠 차림의 백인 지역 주민들이었다. 지훈의 동네에서 온 몇몇 얼굴도 보였다. 그들의 존재는 조용한 지지였다. 조 검사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만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재판장님, 박지훈은 합법적인 시의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 문제로 소리 지르고 밀치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명확하고 증인들도 그를 봤습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가 보고서를 밀었다. 지훈의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고 그가 소리치는 모습에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비웃으며 그가 움찔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 아이들과 노인들, 그의 공동체를 위한 생명줄이었다. 이제 천지개발시청과 유착관계인 회사에 의해 스트림몰로 바뀔 예정이었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밀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우리를 무시했고 천지개발은 표를 사고 있습니다. 윤아가 뒤늦게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저 재판장님, 박지훈 씨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경찰이 과잉 대응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나 판사의 법봉 소리가 울렸다.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조용히 해요. 신 변호사, 당신 의뢰인은 엉망이잖소. 저 꼴 좀 보시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웃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레게머리 비전문적이고 지저분해. 이 법정이 당신 같은 부류를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하나. 방청석이 조용해지고 숨 막히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뒷자리에 한 흑인 여성이 중얼거렸다. 맙소사 저런 말을. 조 검사의 비웃음은 더 커졌고 유나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다. 그건 관련 없는. 지훈의 가슴이 타올랐다. 당신 같은 부류 노골적인 편견.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았다. 제 머리카락은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제 권리가 재판 대상입니다. 제 외모를 보고 조롱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법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날카로운 속삭임이 오갔다. 앞줄에 한 백인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나 판사의 비웃음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 단단해졌다. 그녀의 법봉이 위협처럼 테이블을 두드렸다. 대담하군 박지훈 씨. 그녀가 비웃으며 몸을 기울였다. 늘어진 볼살이 떨렸다. 하지만 여긴 당신의 연설장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단정하게 하고 입 다물지 않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증거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 앉으시오.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뚝뚝 묻어났다.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유나가 속삭였다. 참아요. 판사가 말을 왜곡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었다. 목소리는 더 크고 분명해졌다. 아니요, 판사님. 당신의 권위가 저를 비하할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요. 방청석이 터져나왔다. 고함소리, 뒷자리에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나 판사의 법봉이 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정숙선을 넘었소. 다음은 법정 모독죄요. 조 검사가 의기양양하게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가 제 주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무례합니다. 유죄가 명백합니다. 유나가 당황하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나 판사는 그녀를 무시했다. 눈은 지훈에게 고정되었고 함정이 닫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차갑고 의기양양한 시선을 마주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판결이 정해졌다고 했다. 유나의 변론은 무너지고 있었다. 조 검사의 거짓말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준비했다. 인권 변호사로서 수년간 편견에 맞서 싸워왔다. 이 혐의는 불씨일 뿐 불길은 아니었다. 그는 어젯밤 몰래 사무실에 전화했었다. 대포폰으로 조용히 접수해. 징계위원회. 지금 당장 나 판사의 기록 인종차별 준비 완료. 그의 지갑 속에 그것이 있었다. 신분증, 박지훈 변호사, 인권 변호사 그녀의 조롱은 그의 연료였다. 나 판사가 몸을 뒤로 젖히고 법봉을 준비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최종 변론은 내일 하지. 당신의 쇼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유죄 판결이 나올 거요. 그녀는 법봉을 내리치고 날카롭게 휴정을 선언했다. 조 검사는 웃고 있었고 유나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박지훈 씨. 죄송해요, 판사님이. 그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괜찮아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흩어졌다. 은행동 사람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계속 싸우세요 라고 격려했다. 백인들의 얼굴에는 저기가 서려 있었다. 나 판사의 비웃음이 밖까지 따라붙었다. 서해시는 뻗어 있었고 중앙로는 조용했으며 멀리 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훈은 집으로 걸어갔다. 두 블록 거리 낡은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의 복층 빌라는 커피 향이 났고 작은 책장에는 인권단체 서류와 판례집이 가득했다. 그의 진짜 삶은 숨겨져 있었다. 시위대 가면을 쓴 채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 판사의 당신 같은 부류라는 말이 타올랐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대포폰은 여전히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준비 완료 징계위원회, 국정원, 그녀는 끝났어.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소음이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두꺼운 파일들을 준비했다. 나 판사의 판결문들, 세 건의 사건, 흑인 피고인들, 노골적인 편견, 그의 방역이 무르익고 있었다. 인권 변호사 단순히 레게 머리를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함정은 그의 발판이었다. 법정이 다가왔다. 나 판사의 비웃음, 조 검사의 거짓말. 7분이 흐르고 있었다. 진실은 망치였다. 푹푹 찌는 8월, 전고 서해시 지방법원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높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리놀륨 바닥 위에 고였다. 박지훈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네이비색 블레이저는 깔끔했고 레게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으며 두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어제 나경희 판사와의 충돌, 그녀의 비웃는 듯한 당신 같은 부류라는 말, 그의 대담한 저항, 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최종 변론은 조작된 소란 행위 혐의에 대한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준비했다. 집에 쌓아둔 파일들, 연락해둔 동료들, 그의 비밀 병기가 공격 준비를 마쳤다. 반대편에는 조상욱 검사가 비웃고 있었다. 이제 그의 회색 정장은 깔끔했고 증거더미, 경찰 보고서, 거짓 증언은 칼날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지훈 옆에는 떨고 있는 국선 변호인 신윤아가 노트를 꽉 쥐고 있었다.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파일이 부족해요. 징계위원회는 진행 중이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는 차분하고 강철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대포폰이 어젯밤 울렸었다. 국정원에서 제보 나 판사 통화, 추적 완료 준비, 그의 지갑 속에 그것이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 인권 변호사, 그녀의 함정은 그의 발판이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은행동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고 김순자 할머니의 회색 스카프가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뒤쪽에서는 천지개발 양복쟁이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나 판사가 법복 자락을 스치며 들어섰다. 짧은 흰머리 그녀의 파란 눈은 차가웠고 법봉을 날카롭고 참을성 없이 내리쳤다. 국가대 박지훈 최종 변론 조검사 시작하세요. 조 검사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희열이 묻어났다. 재판장님, 박지훈은 문제아입니다.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며 서해시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증거 보고서, 증인들과 그를 확실히 지목합니다. 어제의 난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죄가 명백합니다. 그는 비웃으며 보고서를 던졌다. 지훈의 사진이 노려보고 있었고 움찔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난동. 나 판사의 비웃음이 커지고 법봉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잘 말했소. 신 변호사 당신 차례요. 빨리 끝내시오.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냘프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박지훈 씨는 합법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증거는 불확실합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나 판사가 날카롭게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게 다요, 박씨. 당신은 아무것도 없소. 머리는 엉망이고 사건은 웃음거리요. 말하거나 내가 판결하겠소. 방청석이 긴장했고 날카로운 속삭임이 오갔다. 지훈이 일어섰다. 낮은 목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죠. 거짓이 아니라 당신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제 머리, 제 인종,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높이 들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 경력, 10년 시민단체 활동 당신보다 더 큰 싸움을 해왔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숨막히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순자 할머니의 세상에 소리가 크게 울렸다. 조 검사의 비웃음이 얼어붙었다. 나 판사의 눈이 커지고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법봉을 내리쳤다. 얼굴이 붉어졌다. 앉으시오. 관련 없는 소리, 당신. 지훈이 더 크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종차별, 당신 같은 부류. 운운하는 것은 제 권리와 이 법정의 선서를 위반했습니다. 저는 어제 징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신 재판부의 3건의 사건 흑인 피고인들 편향된 판결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두껍고 표시된 파일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동료들의 밤샘 작업, 시민단체, 서류 국정원 제보, 그의 준비는 망치였다. 방청석이 터져나왔다. 고함과 박수소리, 나 판사의 법봉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정숙 거짓말, 법정 모독, 지우는 차분하고 치명적인 어조로 압박했다. 진실입니다. 국정원은 당신의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개발의 뇌물 2억 원, 당신의 스트림몰 친구들 불법 행위 및 해임 관련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관련 법 조항 확인해 보시죠.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던졌다. 송금 내역 나 판사의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유나가 입을 벌리고 속삭였다. 지훈 씨. 어떻게? 나 판사가 벌떡 일어섰다. 늘어진 볼살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 당신은 문이 벌컥 열리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키가 크고 배지가 반짝였다. 경찰 간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경희 판사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직권남용 및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 지시입니다. 법정이 얼어붙었다. 방청석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 판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땀이 흘렀으며 법봉이 떨어졌다. 조 검사가 창백해져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런 무례한 짓을 안 돼. 경찰관이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판사님 지금입니다. 나 판사의 손이 떨리고 법복 자락이 펄럭였다. 비명 같은 목소리였다. 안 돼. 내가 법이야. 하지만 수갑이 철컥 채워졌다. 금속성이 번뜩였다. 지훈이 폭로한 지 7분 만이었다. 그녀의 비웃음은 재가 되었다. 방청석이 함성을 질렀다. 순자 할머니가 정의는 살아있다. 고 외쳤다. 천지개발 양복쟁이들이 도망쳤다. 조 검사가 주저앉았다. 지훈은 파일을 들고 똑바로 서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조롱했소.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 법은 당신 것이 아니오. 진실이 있을 뿐. 나 판사가 수갑찬 손목을 붙잡고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대가를 치를 거야. 경찰관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박지훈, 박지훈. 유나가 경외감에 젖어 주저앉았다. 당신 변호사였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어있는 판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판사 대행으로 김서기관이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 기각합니다. 혐의 없음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지훈은 숨을 내쉬었다. 다리는 굳건했다. 동료들의 준비, 시민단체의 전화. 국정원의 속삭임 진실의 망치가 휘둘러졌다. 나 판사의 함정은 산산조각 났다. 밖에서 서혜 씨는 술렁거렸다. 뉴스밴들이 몰려들었다. 판사 법정에서 수갑 차단하. 판사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지훈의 렉에 머리가 대담하게 보였다. 인권 영웅. 그는 계단 위에 섰고 방청석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가 그를 껴안았다. 보여줬어. 자랑스러워. 그의 싸움은 생생했고 승리는 날카로웠다.
7분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나 판사의 수갑은 이제 그녀의 족쇄였다. 늦여름의 무더위가 서해시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경희 판사의 수갑 소리가 귓게 맴도는 가운데 박지훈은 법원 청사를 나섰다. 7분 인권 변호사로서의 정체 공개. 그녀의 편견을 폭로하는 파일들. 그녀의 체포 은법정을 뒤집어 놓았다. 혐의는 기각되었다. 진실이 그녀의 함정을 깨뜨렸다. 이제 그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네이비색 블레이저는 땀에 젖었고 렉에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다. 방청석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은행동 사람들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김순자 할머니의 회색 스카프가 그의 팔을 스쳤다. 지훈 씨, 당신은 우리의 빛이야. 2블록 떨어진 그의 복층 빌라 아는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시민단체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대포폰은 조용했다. 승리감이 날카롭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파일들을 펼쳤다. 나 판사에 당신 같은 부류라는 말이 타올랐고 그녀의 수갑은 수년간 준비해온 명예회복이었다. 10년간 편견과 싸워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고향 서해시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신유나 변호사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 씨, 깨끗하게 기각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녀의 해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대요. 괜찮으세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후련했다. 네, 좋아요. 안심돼요. 동네는 떠들썩하죠. 그녀가 부드럽게 놀란 듯 웃었다. 당신은 전설이에요.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설 무거운 단어였다. 은행동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그들의 싸움이었다. 계속 지켜보세요.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진실의 메아리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 판사의 몰락은 넓어지는 균열이었다. 밖에서 서해시는 변화하고 있었다. 뉴스밴들이 몰려들었다. 판사 편견 스캔들로 체포 나 판사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지훈의 렉에 머리가 대담하게 보였다. 인권 영웅 폭탄 투하 은행동이 술렁거렸고 이웃들이 그의 현관 앞에 모여들었다. 70대의 맹렬한 김순자 할머니, 도서관은 안전해. 시의회가 물러서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30대의 정비공 이민수가 씩 웃었다. 천지개발 도망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지훈 씨. 그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공동체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저항은 그들의 방패였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나 판사의 여파는 소용돌이쳤다. 경찰 간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거친 목소리였다. 박 변호사 검찰이 그녀의 방을 압수수색했소. 천지개발에서 2억 원 받은 거 부사장 카터와의 통화 녹취 기소됐소. 그녀는 구금되어 당신이 자기를 모함했다고 소리치고 있소. 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를 모함했다고 협력자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천지개발의 카터가 TV에 나와 기침을 했다. 부사장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파고들었다. 나 판사의 광적인 외침이 유행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노골적인 공포. 그는 지저분한 차림에 최수연 기자를 허름한 기사식당에서 만났다. 끈적한 빨간 비닐 의자, 김이 나는 커피초에 기자가 씩 웃으며 앉았다. 박 변호사님, 국정원에 따르면 이제 5억이래요. 천지개발 유령 회사들, 나 판사 협력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답니다. 시의원 서기관 그녀가 자기들까지 끌어들일까봐 겁먹었어요. 지훈은 커피를 마셨다. 동료들과 시민단체 국정원에서 온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좋군요. 그녀의 조직은 뿌리가 깊어요. 다음은 천지개발 CEO인가요? 최 기자가 펜을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월에는 숨어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당신의 징계 요구 3건의 사건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훈의 싸움 이후 여파는 깊어졌다. 은행동이 당열했다. 도서관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김순자 할머니가 조직했다. 지훈 씨, 소나무길 사람들, 시내 사람들 동참하고 있어요. 당신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예요. 그는 현관에 섰고 사람들이 가득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 판사는 갔습니다. 천지개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것입니다. 이제 도덕적인 싸움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민수가 외쳤다. 당신이 이끌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확고한 명예회복, 부풀어 오르는 공동체의식. 그의 싸움은 등대였다. TV 화면에 구치소에 나 판사가 비쳤다. 수척한 얼굴, 전직 판사 편견 부인하며 변호사 비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천지개발 유착관계 심화 그녀의 협력자들이 허둥댔다. 박 의원이 사임하며 할 말 없다고 했다. 송금 내역 5천만 원 추적 초회 기자의 기사가 터졌다. 나경희의 거미줄 협력자들의 몰락 지훈의 말이 인용되었다. 진실은 배고 편견은 피 흘린다. 서해시가 술렁거렸다. 시청 앞 시위 깨끗한 법원 은행동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훈의 저항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조용한 거리를 걸었다. 도서관이 빛나고 있었고 아이들이 안에 있었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명예회복은 따뜻했지만 무거웠다. 순자 할머니가 옆에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심장이야 보여줬어. 그는 미소 지었다. 피곤했다. 공동체는 그의 반석이었다. 나 판사의 협력자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검찰은 파고들었다. 그녀의 몰락은 폭풍이었다. 진실의 메아리는 강했다. 당신 같은 부류는 이제 죄가 되었다.